안녕하세요. 자유유튜브입니다. 오늘은 끼, 깡, 끈, 꼴, 꿈 자수성가한 한국 부자들이 말하는 5가지 덕목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읽은 한국의 부자들이라는 책의 내용에서 일부 발췌해서 정리를 한 내용인데요. 이 책은 금융재산이 100억에서 1000억대에 이르는 부자들 140명을 인터뷰한 결과를 정리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가짐을 다잡아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번 컨텐츠를 만들게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을 감상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쉬어가는 시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서점에 들러서 끌리는 책을 읽어보자. 저 같은 경우에는 최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서점에 들러서 책을 몇 권씩 사는데요. 꼭 새 책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알라딘이나 예스24 같은 중고 서점에 들러서 끌리는 책을 사서 읽어보는 게 자신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자주 서점에 들러보고 책을 사서 읽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국의 자수성가 부자들은 하나같이 낙관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부자의 기본 생각, 바로 삶의 전제는 낙관론입니다. 낙관론에 관한 이야기는 지난 5월 중순에 올린 영상 부를 거머쥘 일대일생의 기회가 온다라는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에서 인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EP 기요사키라고 적어놨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기요사키에 대한 이야기를 거론하면서 낙관론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댓글도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낙관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그 영상에서 말한 핵심을 비껴나갔다는 점에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요. 기요사키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자수성가한 부자들도 낙관론을 이야기했다는 점, 그리고 이 낙관론이 무조건 부자를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생각을 비관론이 아닌 낙관론을 가지고 있어야지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우리가 한 번 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 영상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물론 제 영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좋은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은 점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많은 안티들도 있고 자신이 그동안 생각하던 것과 다른 내용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고 하면은 욕설을 하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내용의 댓글을 확인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배워도 시험을 보면은 점수는 제각각이다. 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를 생각해 보면은 선생님이 가르치는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공부를 해서 100점을 맞고 또 누구는 50점, 빵점까지 맞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결국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바로 마음가짐의 차이에서 그런 결과의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의 내용을 가지고 가타부타 하는 건 좋은데 결국에는 이 영상의 내용을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자기한테 어떻게 긍정적으로 이용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궁극적으로 저도 이 같은 내용의 영상을 만드는 것은 저 자신을 위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게 되고 혼자 보면 한 번 볼 거를 2번, 3번씩 보게 되고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저도 그동안 캐치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하나씩 캐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흐름을 좀 더 면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도 제 스스로 만족을 하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 영상의 내용을 보고 버릴 건 버리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면서 자신이 발전하는데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제, 바로 한국의 100억 부자, 1000억 부자들이 말하는 5가지 덕목이 무엇인가, 끼, 깡, 끈, 꼴, 꿈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끼에 관한 내용입니다. 과연 끼란 무엇인가? 사전적으로 봤을 때 재능이나 소질을 속되게 이루는 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이 말하는 끼란 무엇인가? 바로 부자들은 공통적으로 성실한 끼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끼가 없는 사람은 기회가 오지 않는다. 즉,
일확천금을 바라면 안 되고 오랜 시간 동안 노력을 기울여라 이런 말입니다. 자, 성실하게 자기 자리에서 아니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노력을 하다 보면은 기회가 올 수 있고, 자, 그런 기회를 바탕으로 큰 부를 일궈야 된다. 자, 이런 말을 하는 건데요. 성실하게 생활하는 것은 부를 이룰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가 된다는 점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이 덕목을 제일 가는 덕목으로 뽑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깡입니다. 자, 깡이란 사전적으로 악착같이 버티어 나가는 옥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깡다고 있다 이런 말도 많이 쓰는데요. 부자들이 말하는 깡이란 맺고 끊는 것을 확실하게 하자.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된다. 한마디로 자신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자,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일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원칙을 버려야 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어떤 일을 밀고 나가는 것이 힘듭니다. 특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맺고 끊는 것도 확실히 하기가 힘들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깡이 바로 부자가 되는 두 번째 덕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실례로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해 보신 분들은 좀 더 와닿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원칙이 없거나 원칙을 지키지 않는 매매를 했을 때, 자,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면은 이 깡이라는 덕목, 이 자신의 원칙을 깨지 않고 일을 추진해가는 행동, 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키면서 과감히 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깡이 바로 두 번째 덕목이었고요. 자, 세 번째로 끈입니다. 자, 끈이란 살 길, 바로 살아가는 방도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왜 살아가는 방도냐? 끈이라는 것은 인맥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죠. 자, 그래서 부자들이 말하는 끈, 바로 인맥 관리를 잘 해야 되고 인적 네트워크를 잘 다져 놓아야 된다. 끈을 여러 군데 연결을 해 놔야 된다는 겁니다. 부자들은 대체적으로 타교적이었고 친화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인정이 많아야 되고 베풀 줄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했습니다. 베풀 줄 알고 인정이 많은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자, 부자들은 이런 사람들과 인맥 관리, 인적 네트워크를 잘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비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과연 우리가 친해지고 싶었는가?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대부분 친해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조직에서 여러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인기가 많은 사람, 친화력이 좋은 사람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그 사람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고 긍정적인 자세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긍정적인 자세로 사람들과 어울리는 삶을 지향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인맥 관리를 잘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잘 구성해 놓으면은 서로 많은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은 이 끈이라는 덕목을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로 꼽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꼴입니다. 꼴은 겉으로 보이는 사물의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부자들은 이 꼴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었느냐? 바로 믿음직스러운 모습, 솔직한 자세, 우직하고 자상한 행동, 그리고 밝은 표정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뿐만 아니라 내면의 자세까지도 꼴이라는 단어 하나로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세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고 좀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40이 넘으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삶의 궤적을 따라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부자들은 세상의 밝은 면을 보기 위해서 시야를 넓히는 노력을 했답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부자들은 환한 표정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죠. 밝은 면을 보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결과는 바로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만약에 부자들이 비관론자였다면 밝은 표정을 갖지 못했을 것이고, 밝은 표정을 갖지 못했다는 것은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세상의 밝은 면을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결론 지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꿈입니다. 꿈이란 사전적으로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을 뜻하죠. 부자들이 말하는 꿈이란 무엇인가? 부자들은 매우 열정적이고 집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자들은 또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만큼 꿈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은 이런 열정적이고 집요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바로 꿈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죠. 자, 꿈에 대한 강렬한 집착은 바로 끼를 통해서 현실화된 겁니다. 자, 끼는 앞서 이야기했던 성실함이죠. 다시 말해서 꿈에 대한 강렬한 집착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성실함으로 연결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부자들은 꿈을 꾸고 그것을 성취하는 과정이 바로 인생의 낙이었다고 말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왔던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불평불만을 하는 모습밖에 보지 못하고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좌절에 빠지게 되죠. 자, 그러면서 현실을 비관하지 않고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꿈은 점점 더 다가올 것이고, 그런 성실함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결국에는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물론 모두가 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 부자가 되든 안 되든 그 결과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이라도 해봐야지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꿈을 꾸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기 바랍니다. 나는 부자들이 말하는 덕목 중에서 무엇이 부족한가? 왜 부자가 되려고 하는가? 왜 나는 많은 돈을 가지고 싶어 하는가? 그렇다면 나는 꿈 또는 목표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이런 질문들을 해보면서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답을 정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자기가 제일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을 정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하고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부자들이 말하는 5가지 덕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